저는 언젠가 이런 날이 와서 우리 탈원전 반대 운동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그런 날이 왔습니다. 왔는데 암만 기쁩니다. 아직도 공공연하게 이 5년 후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등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끊임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수원 이런 한전 자체의 적자가 어디서 비롯된 것이 뻔한데도 지금 대부분의 주요 일간지나 SNS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에너지 전략이 정답이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에너지 전략이 문제, 그게 코끼리 다리 만지고 그림 그리기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문재인 정권 이전에 우리가 잘 그려왔고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잘 진행된 그런 대한민국의 전원개발 계획이라든가 에너지 수급 정책이 5년 동안 사그리 뭉개지고 사라졌는데도 거기에 대한 반향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최근 제10차 전원개발 계획을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게, 전원개발 계획이라는 게 그냥 일반인한테 말해도 15년 동안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거고, 15년 계획을 잡아주는 것은 건설 기간이 길거나 준비가 필요한 장기, 전원계획 준비에 장기 기간이 걸리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와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전원계획이지, 6개월이나 최소 2년, 3년 내에 지어지는 신재생이나 LNG를 위해서 만들어진 전원계획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전원계획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어떤 단체도 없습니다. 이제 탈원전이 폐기됐으니까 이제는 뭐 좋은 세상이 오겠길, 그러니까 5년 뒤에 정권이 바뀌면 또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 SNS에 들어가 보니까 이헌 모라는 분이 부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공적을 자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대기를 쓰고 또 다른 그런 전환 기회를 잡겠다고 써놨길래 제가 약간 토를 달았는데, 그게 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환경단체입니다. 원자력이 탈정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원자력이 한 번도 정치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자력 마피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5년 동안 길거리 나서서 일했을 때 5명 밥값이 없어서 4개 시켜서 5개 먹는 그게 원자력 마피아입니까? 그런 마피아 없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보고 탈정치하라고 합니다. 탈정치의 문제는 탈원전이 그동안 탈원전 운동을 하던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점차적으로 몸집을 키우고 전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문재인 정권에서 최종 타협을 할 때 노조하고는 10,000원짜리 최저임금을 합의했고 이쪽 환경시민단체하고는 탈원전이라는 이야기를 합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그래도 우리는 옛날 노무현 정신을 믿었죠. 이게 정치로 들어가도 이게 그 정책을 하다 보면 이게 얼마만한 피해가 오고 그게 국민에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에 가면 수정이 되고 노무현 정책처럼 변화가 될 것이다. 차라리 그게 우리 원전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반성하고 이게 시민사회하고 어떤 접점을 찾는 것도 원자력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완전히 이런 말 허무하지만 문화적인 사고하고 이게 붙어서 가속도를 일으킨 상황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러한 상황들에 의해서 제가 여기 나온 거는 그 당시에 그러한 척박한 환경에서 이렇게 어쩌면 공론화 이후의 상황에서 발생됐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오르코기 공론화 상황도 원자력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서 자기 이야기를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설득이 돼서 신고리 결과가 뒤집어진 결과 이런 것이 고무적이었고 그랬는데 그것을 느낀 이 환경단체나 사실은 환경단체가 정치에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들은 NGO가 이미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원자력 전문가나 이런 과학자들을 공론의 장이나 언론의 장에 불러들이면 안 되겠다. 그 뒤에 사그리 뺐어요. 아마 거기서 보신 분은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시민단체가 그분들의 도움까지도 받아서 여기까지 발전해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상황에 여기 중요한 시민단체들, 우리 원자력 국민연대 여기 계시고 이중재 사장님이라고 김병기 위원장님, 또 하나의 단체가 사실과학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사실 이 세 분의 공동 대표님들은 원자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인문사회 쪽 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그 희생적이고 상황을 보면서 저는 감히 탈원전 반대 운동을 대한민국 제2건국운동이라고 붙여본 겁니다. 처음에 우리 탈원전은 그 언제 정책이 변경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 피해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지금 뭐 건설 중지가 된 걸 살리고 원자력 이용률이나 영광 4호기 월성 1호기 폐쇄 이런 조목조목으로 처음엔 달려들었지만 그 상황이 도저히 그걸로는 안 됐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탈원전 반대 운동이 결국은 나라 바로 세우기 운동으로 진전이 됐고 여기까지 왔고 그 세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못 냈지만 큰 그림으로서는 대한민국 살리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나온 건 실제로 이제 국민연대나 사실과 과학 이분들의 그동안의 투쟁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나왔는데 제가 나온 건 그분들이 자기 머리를 못 깎으니까 이 자리에 뛰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금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절실히 느끼면서 다시는 이 운동이 길거리로 나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KTX를 놨을 때 천성상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 길거리 투쟁이 그들한테 있었고 그 도롱뇽가 하는 그 비싼 도롱뇽 그것 때문에 제가 고리에서 도롱뇽 한 마리에 450만 원씩 들여서 옮겼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투쟁을 했고 그 KTX가 2년여에 제가 볼 때는 수조 원의 손실을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KTX 반대를 잘했다고 한 사람 없습니다. 어느 단체도 없습니다. 원자력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지금 부조리 부정당한 사태가 저는 이 정권 5년 동안에 여실히 국민들한테 나타날 것이고 비록 고통스럽고 그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감수를 해야 되지만 다시는 다음 정권 어느 누구도 감히 탈원전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민단체가 어떻게 싸웠는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 탈원전 반대 운동 태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상황들이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시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공론화에서 그리고 그 결과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결국은 원자력의 전문가나 과학자들이 배제되면서 그
그것이 다시 어쩌면 시민단체나 이런 탈원전 반대운동 단체를 태동시키게 하는 계기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반의 운동 볼 때는 이게 반의 운동에 대한 우리들의 준비가 너무 느슨했고 저렇게 NGO 단체가 정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확장될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그러한 과정이 왔는데 사실 우리 핵무기나 체르노빌 사고 등으로 공포감이 커지고 그러면서 또 부안 사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거기에서 저쪽은 운동가들이 생겨났고 그 운동가들이 이걸로 세력을 잡았어요. 대우도 받고 돈도 생기고 사실 양모 뭐 나오는 사람이 옛날에 이 적어도 원자재에 대한 문제를 갖고 항의할 때 한전 한수원의 부장 정도면 아주 높이 대접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저도 그 어마어마한 분을 모시고 창원에 가서 우리 원전이 제작에 이렇게 국산화가 95% 이상 됐다는 걸 보여줬어요. 1박 2일로 갔습니다. 그런 분을 몇 년 지나니까 도저히 저는 될 수가 없더라고요. 차관님이 모시고 국회의원님이 모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이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게 또 잘 먹히고 자기들은 그게 환경운동의 애국운동으로 비춰지면서 반대로 원전은 뭔가 필요는 하지만 제약이 많지만 그래도 뭐 싼 전기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원전 마피아 이런 문제들로 돌아가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활동하면서 결국은 국가 자위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못한 거죠. 잘 알려지지 못한 게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탓이라면 우리 탓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 기술적 상황을 벗어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 과연 우리가 익숙한가? 익숙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될 수 있었던가 하는 상황에 저는 5년 후에 다시 정권이 바뀌면 하는 공갈 협박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꼭 바라면서 지금 운동하는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탈원전 정책 시행 당시 이 원자력계 상황을 썼는데요. 도저히 이 원자력이 편이 없어요. 편이. 하나 상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한전의 원자력 산업을 주도했을 때는 한전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원자력을 보호하고 커버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 지지가 한손으로 벗어나면서 결국은 그 편은 축소되고 계속해서 어떤 일의 효율성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에 대한 우호 세력은 점점점 사라졌죠. 사실은 외국에서부터도 우리가 말하는 그 케이블 사건의 그 본질도 결국은 국산화가 진행되면서 결국은 그 국산화 과정에 위협을 느낀 외국 업체들이 국산화 중에 생긴 문제점을 제보함으로써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그때 준비되고 있었더라면 이러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전체 상황을 봤을 때 그 당시의 원자력 상황에 대해서는 제일 밑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한전이, 한수원이, 기타 그리고 어떤 공무원이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조금만 그 사람들은 과장하고 부풀리고 가짜를 들고 나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한수원에서 이 일본에서 130 몇 명이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런 공개비 아닌 상황에서 이런 환경단체들하고 이렇게 대등한 입장에서 나서서 싸워줄 수 있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운동단체가 있었느냐, 그런 시민단체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탈원전 폐해는 저희는 뭐 수조, 수십조 하는데 저희 유무용 가치로 보면 저는 수백조 이상의 손실이 있었고 지금 현 정권에 와서도 미래가 없는 원자력을 만들었다는 것이 기존의 7자 전원계획에 들어있던 대진 천지 그 부지라도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지가 살리는데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냥 신규원전 1, 2호기, 신규원전 3, 4호기라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 있어야 원자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0차 전원개발에 나와 있는 그 무시무시한 그 숨어있는 그 탈핵단체들, 잔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아까 누군가가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내세우고 장점이 전부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하냐, 경제적이냐, 친환경 에너지냐, 지속 가능하냐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원자력 사업을 공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렇게 방사선이 위험한데 일본 여행이 저렇게 폭주하는 정신 나간 국민들하고 같이 사는 게 나는 걱정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방사선 위험으로 막 암에 걸리고 어떠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도 모르고 일본 여행 가는 저 사람들은 얼마나 무식한 사람. 제가 보니까 이미 원자력이 과학적인 사실에서 대한민국 국민한테 접근하는 상황이 굉장히 적어지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논리에 치중한 매체만 있고 이 사람들에게 매체가 이미 판이 딱 갈라져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의해서 원전이 필요하고 하자는 게 어느 정도 왜 저렇게 다투는 거야? 왜 탈원전이 문제가 되든가를 읽어보면 우리 신고리 오르토기 공론화처럼 그런 문제들이 일반들한테 먹혀 들어가고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걸 배웠지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가능한 사항이 시행해지지 않고 있어요. 저희 우리 대표님들 두 국민연대나 사관에 열심히 하셨지만 제가 보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친원전 정권 탄생은 좋았으나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모색하고 추진했던 원전 모든 피해, 이용률, 원전 가동, 기타 모든 등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결과는 앞으로 저는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자랑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고생하신 시민단체 이야기 상황에서 탈원전 반대 운동 했고 그 세부적인 사항 몇 가지를 보내면 우리 신광조 대표가 최초로 우리 당시에 정치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 총리에게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한겨레 신문에 이렇게 개인 광고로 게재하면서 사실은 환경단체하고 싸우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정부로 이렇게 걸렸는데 이 양반은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고 우리 신광조 대표를 포함한 몇 분의 적금만 깨졌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보기는 시작했죠. 참 길거리에 나섰는데 보기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운동들이 그 결과에 무관하게 대한민국 이 문정권의 그 폭주, 허위, 과장 이런 것을 밝혀내는 근거가 됐고 그것이 정권 퇴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 발표 하나 내놨는데 저게 2017년 9월 17일입니다. 신고리 오르폭이 이렇게 공론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원자력이 왜 이렇게 됐나? 왜 나는 집에 퇴직하고 이렇게 테니스 치고 등산 가면서 살 수 없나 하는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나섰어요. 그 당시에 저하고 저 친구 하나 하고 나서면서 이 책도 하나 찍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길거리 나눠주고 다니면서 원자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서에서 청와대까지 걷기 시작한 게 2017년이니까 누구라도 나서야 된다는 분노가 저는 개인적으로 표출을 해서 여기에 쓸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이유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보다 더 늙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과 네트워크 활동이 너무 많은데 그게 보여드리면 특히 지금 광주 김대중 센터에도 뭐 300인 뭐 지식인 선언 행사 주최라든가 창원의 부산 살리기 나름대로 이게 우리 사관의 큰 반향을 일으키는 활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쪽에 보면 이제 똑같은 기회가 있으시면 국민연대 우리 또 발표를 하시겠지만 그냥 시민단체 하나의 상황으로서 그래도 열심히 했다는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썼고요. 이 제가 쓰고 있는 마스크라든가 뭐 광고지 우리 최영대 대표님 사진 보시면 알지만은 자동차에다가 태양광 얼마라고 했더라? 200원이라고 했잖아요. 원자력 60원부터 시작해서 하고 사실은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같이 따라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 뭐 탈원전의 부역자 최희봉, 배금규, 정경, 고발 시위라든가 이 결국은 정치적으로까지 확대 비화돼서 결국은 문제에 그들의 무모하고 국가 탈자해행위죠. 그러한 것을 밝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까 기타 고봉규 의원 기타를 치시는데 하여튼 지금 말하는 저희들이 그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한 게 뭐냐면 국민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접점하느냐 하는 상황이에요. 나가서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길거리에서 하면은 젊은 사람들 거의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몇 분 받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나마 그걸 효과적으로 하려고 마스크를 만들고 물티슈를 만들고 배지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방향을 바꿨습니다만 지금 빨리 끝내라고 올라가신 것 같아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희들 나와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공기업이나 원자력 기관 단체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는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그런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사람 이름을 15명 이상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거창하게 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 사람들이 결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사관회시나 국민연대 같은 단체가 앞으로 2-3개만 더 생겨도 충분히 우리는
정론, 사실, 과학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수많은 단체들하고 충분히 대응하고 싸울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1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그 주요 반핵운동 단체예요. 이 사람들 예산 총액이 약 216억이었답니다. 우리 사관의 공식 지출 예산 1억 2천만 원. 독지가의 도움이 다 있었지만 전부 나머지는 회원 호주머니를 털었고 여기에 교통비나 식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은 우리들의 몫이었습니다. 그거 자체가 안타깝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저 반핵 단체들은 계속해서 준동할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 모든 김재남 이사장의 행태를 포함해서 언론이나 이런 쪽에 계속 빠리를 틀고 있는 그들은 교묘하고 더 집요한 방법으로 활동을 계속할 겁니다. 여기에 공기업이나 이런 단체들이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계가 있는 그 허점을 누가 막아야 되느냐? 저는 이제는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전한 시민단체가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세요. 그런 우리 시민단체도 어떻게 좀 활동할 수 있게 전문 인력도 좀 있으면 좋겠고 반핵단체가 투쟁할 수 있는 활동가 인력 발굴 그리고 좀 전국 조직화도 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임명 인사들도 좀 있고 동시민단체를 지속하게 하는 체계적 기업 이런 거가 이렇게 좀 고민되고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사실 한선 사장님을 비롯해서 기관장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말로 원자력의 부흥을 위해서는 이런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그리고 단체의 수를 좀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키워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중에 또 기관장이 되실 후보님께서도 우리 주 교수님한테 진짜 감사드리는 게 최근에도 독지가를 포함해서 3천만 원 기부를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 그 사관에서 후쿠시마 이렇게 사실 확인 방문을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더 원천적으로 기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운동을 하면서 진짜로 필요한 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누구나 다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현 정권에서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바꿀 수 있고 그러한 교육 개편을 통해서 그걸 확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 노력을 하면 되는데 또 한편으로 신문 보면 당연한 이야기는 자유민주라는 자유를 넣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서 또 상당히 어려운 일인가 하지만 저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지금 또 사실 특정 종교나 지역이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이에요. 지금. 특히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 전라도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찾아가고 하지만 그 한계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원자력을 이해하는 편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원자력을 좋아하는 팀들을 많이 늘려야 된다. 원자력 건설을 하면서 최저가로 하다 보니 하도 업체들한테 피해를 주고 망하게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그 사람들이 전부 반핵, 완전 반대하는 사람들로 돌아서 그런 게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생각이 바뀌어서 어느 시민단체 하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원자력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친원전 팀을 좀 더 큰 틀에서 좀 늘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탈원전의 그 세력들이 어쩌면 이걸 통해서 국가를 흔들기까지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는 하나부터 10가지가, 그리고 그러한 세력들이 물러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10차 전원개발 계획의 수정이라든가 기타 주요 보직의 탈원전 세력 몰아내기, 그런 것이 시작이 돼야 되고, 그러한 것이 우리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할 수 있고, 그러한 시민단체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각별히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냥 저도 없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